베네수엘라는 꿈에서 태어난 듯했지만 현실이자 악몽이 된 나라입니다. 깊고 깊은 정글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깊고 그 강렬한 초록빛은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울 정도이며 그 안에는 마치 외국인이 결코 밝혀서는 안 될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안개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강들이 흐릅니다. 해안계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해변들이 난데없이 몰아치는 폭풍에 직면해 있고 안데스 산맥에는 눈 덮인 봉우리들이 계곡을 굽어보며 생명의 법칙을 따라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결코 멈추지 않고 그 땅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적응하거나 죽음을 강요하며 극명한 사회적 대조로 인해 현대적이고 번화한 동네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일상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습들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토착 문화에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들여온 것도 있으며 너무나 기이해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미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존, 즐거움, 그리고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현지인들만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칙과 공존하는 강렬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탐험하지 않는 어두운 곳,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풍경과 도시만 보여주는 관광 안내서나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 마법처럼 느껴지는 의식, 존경이나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활력을 지닌 살아 숨쉬는 예측 불가능한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답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남기는 베네수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과 위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집어삼키고 마음을 바꾸는 풍경. 아마존 열대우림의 경계를 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목은 푸른 벽처럼 빽빽하게 들어차고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으며 습하고 탁한 공기는 숨을 거칠게 몰아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연이 이곳을 지배하고 강은 끝이 없으며 어떤 시계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밤이 빨리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땅을 횡단하려 했던 여행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한 밤, 그리고 깨어난 짐승처럼 울부짖는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지역 전설에는 정글을 지키는 정령, 비밀을 감춘 나무, 자신의 영역을 무시하는 자들을 쓸어버리는 폭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향해 나아가면서 풍경은 바뀌지만 위험과 경외감은 여전합니다. 마치 시간 속에 멈춰선 듯한 고원, 테푸이가 지평선을 지배합니다. 그 수직 벽들은 뚫을 수 없을 듯하며 그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매 걸음이 육체적, 정신적 인내를 요구하는 도전임을 압니다. 지역 주민들은 고대 정령들이 정상에 깃들어 이 땅의 비밀을 지키고 오직 가치 있는 방문객만이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고독은 동료애로, 침묵은 묵직하게 느껴지며 아무런 위안도 주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창의성이 솟아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앙헬 폭포는 잔혹한 장관을 이룹니다. 그 굉음은 물의 위력뿐 아니라 대지 그 자체의 위력까지 전합니다. 폭포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피부를 꿰뚫는 듯한 현기증, 모든 섬유를 적시는 습기, 그리고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폭포를 둘러싼 강들은 끝없는 계곡을 굽이치며 흐르는 물살의 뱀과 같으며 위험한 흐름과 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야생 동물들은 멀리서 관찰합니다.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제규어, 인간의 눈을 피해 다니는 형형색색의 새들, 마치 초현실적인 곤충들, 치명적인 독소를 품은 식물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이 나라가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리노코 강에서는 경험이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강물은 담수 바다로 확장되고 푸른 도시를 닮은 초목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밤이 빠르게 내리고 물과 정글의 소리가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콘서트처럼 어우러집니다. 강변 마을 사람들은 강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모든 흐름, 모든 동물, 모든 날씨 변화를 알고 마치 강이 일부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러한 삶을 따라 하려는 방문객들은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지치며 동시에 매료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극한 지형은 신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과 인격까지도 형성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초자연적인 회복력,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력, 자연에 맞서는 대담함,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감을 완화하는 유머 감각을 키워갑니다. 그들은 날씨를 책처럼 읽고 숲의 소리를 해석하고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산, 모든 강, 모든 정글에는 현실과 신화, 조상에 대한 기억과 침입자에 대한 경고가 뒤섞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태프이, 모든 폭포, 정글과 강이 구석구석에는 저마다의 개성이 있으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등하게 마주하는 느낌은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풍경의 나라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 저항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시험하고 재정의하는 영토입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니지만 지역 주민들은 미소나 의미심장한 침묵으로 그 이야기들을 확인해 줍니다. 그들은 정글의 소리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끝없는 밤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가 하류에서 다시 나타나는 강들, 시선을 사로잡아 결코 놓아주지 않는 폭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일화는 하나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이자 심판자이며 스승입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열정의 비밀. 베네수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탐험한 후에도 여전히 베네수엘라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을 살펴보면 이곳의 모든 것이 강렬함과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지리와 역사는 그들의 외모, 성격,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의 영향이 짙은 피부색, 곱슬머리, 햇볕과 바다의 삶으로 다듬어진 근육질 몸매에 반영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는 피부가 더 밝고 이목구비가 더 세련되며 고도, 하이킹, 그리고 혹독한 기후에 적응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원 지역에서는 원주민과 크리올 사람들이 어우러져 힘든 노동에 익숙해진 손과 자부심과 권위가 느껴지는 자세를 가진 탄탄한 체형의 여성들이 탄생합니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외모에서 드러납니다. 지형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격 또한 형성합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야 했기에 나중에는 대담함, 지략,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회생활을 통해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가족을 보호하고 가게를 관리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한 리더십, 의심할 여지 없는 결정, 그리고 존중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러한 전통적인 강인함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뒤섞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때때로 가족의 기대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도시와 지역에 따라 그 역할은 다릅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주요 자원관리자, 축제 기획자, 조상 의례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반면 카라카스나 마라카이보에서는 일, 교육, 그리고 사회 참여가 긴장과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도시적 역동성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상생활을 전통과 현대, 암묵적인 규칙에 대한 복종과 개인의 자유 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행위로 만듭니다. 행동, 복장, 예의범절, 그리고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극심하며 이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 험담, 비판적인 시선 또는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베네수엘라 여성에 대해 만들어낸 신화는 수없이 많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관능미,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불같은 기질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관능미는 단순히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 유머, 바디 랭귀지, 그리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중함과 겸손함은 아름다움만큼이나 중요하며 욕망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규칙을 준수하며 미묘하게 표현됩니다. 명성은 열정만큼이나 중요하며 모든 행동은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친밀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항상 단순한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일 수도, 비밀스러울 수도,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감시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구애가 상징, 정확한 단어, 그리고 신중한 몸짓으로 가득한 의례화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유혹이 더 직접적이며 음악, 유흥, 그리고 사회적 교류가 동반됩니다. 어떤 경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암묵적인 존중이 존재합니다. 지나친 친숙함, 부적절한 단어, 또는 부적절한 몸짓은 여성과 가까워지려는 사람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베네수엘라 여성의 힘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행 안내서나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사회적 전략과 생존 기술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입니다. 베네수엘라 여성은 가업을 이끌고 노인을 돌보고 종교 축제를 조직하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력과 권위를 조화롭게 넘나들며 서로 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능력은 외국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 어떤 환상도 뛰어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자유롭고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다. 욕망은 존중, 역사, 영토, 그리고 공동체의 집단적 시선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혼돈과 열정이 숨쉬는 도시들 카라카스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자연에서 완전히 다른 우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정글과 산이 규칙을 지배했다면 이곳에서는 도시가 자신만의 법칙을 강요합니다. 모든 거리, 모든 모퉁이, 그리고 간신히 작동하는 모든 신호등에 넘쳐 흐르는 듯한 리듬입니다. 수도는 결코 잠들지 않지만 가장 높은 지역은 마치 시간 속에 멈춰선 듯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온 건물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교통체증이 인내와 아드레날린의 장관이 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현대성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것과 충돌합니다. 고층 빌딩과 쇼핑몰 사이에는 전통 약재, 지역 주민만이 이해하는 의미를 지닌 물건,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역사의 맛을 담은 음식들을 파는 시장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카이보에서 발렌시아까지 베네수엘라의 각 도시는 저마다 고유한 맥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의 삶은 더 느긋해 보이지만 여전히 강렬합니다. 오래된 동네들은 세계화에도 지워지지 않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도시 음악, 소셜미디어, 그리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미신을 뒤섞습니다. 사람들은 갓 볶은 커피와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를 걷고 상인들이 상품을 큰 소리로 외치며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에 따라 법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듯합니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들은 속삭이거나 가벼운 미소와 함께 전해집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이웃, 영토를 장악하는 갱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혼돈, 열정, 그리고 위험을 동시에 호흡합니다. 방문객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교통량이 아니라 끊임없는 모순입니다. 단 하나의 동네에도 밤마다 기도와 미신이 뒤섞인 의식을 치르는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살사 클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와 전통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지만 방문객에게 항상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시장을 걷다 보면 도시의 정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들,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할 약을 파는 아낙네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아프리카 노래와 춤을 흉내내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골목길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 모든 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과거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의 도시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문에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실종자 이야기, 특정 거리를 지나면 불운을 불러온다는 물건들,
도시가 그 주변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존중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처음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라카스를 비롯한 베네수엘라의 도시들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숨쉬고 기억을 축적하며 보이지 않는 규칙을 강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규칙을 빠르게 익히게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누구를 봐야 하고 누구를 무시해야 하는지 배우게 합니다. 거리에서의 모든 몸짓, 모든 인사, 모든 협상에는 외국인이 처음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밤문화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도시는 변모합니다. 오후에는 조용해 보였던 거리가 음악과 불빛, 그리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는 듯한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술집, 클럽, 거리 파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마라카이보에서는 앞으로 베네수엘라 리듬이 레게톤과 일렉트로닉 음악과 어우러지고, 카라카스에서는 도시 외곽의 DJ들이 마치 마법사처럼 군중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명성, 신중함, 그리고 교활함은 잊지 못할 밤과 위험한 상황을 가르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 시장은 혼돈과 열정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과일, 향신료, 고기, 생선 외에도 이야기거리도 판매됩니다. 노인은 최고의 카카오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고, 여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독감 치료제의 비밀을 설명하고, 아이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통로를 뛰어다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도시 생활은 지도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 몸짓, 그리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흡수됩니다. 각 도시는 국가 안의 세계이며 각 세계는 적응이나 배제를 요구합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강렬함이 회복력과 결합됩니다. 가족들은 고대 토착 의례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성인과 수호자를 기리는 축제를 스스로 열고, 동시에 빈곤, 불안정, 끊임없는 도시 변화라는 현대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곳에서 연대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협력은 누가 살아남고 누가 뒤처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거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이야기는 베네수엘라 도시 생활이 편안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적응하고 혼돈 속에서도 기쁨과 관능의 순간을 찾는 능력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도시에서 도시갱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규범을 확립하고 특정 지역을 보호하며 지역 주민들이 따라야 할 존중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조직이며, 도시를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위계, 권력, 생존에 대해 가르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음악, 음식, 거리의 의례들 사이에서 이 도시들은 마치 그들만의 불문율을 가진 듯 모든 행동, 말, 눈빛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나릅니다. 카라카스, 마라카이보, 발렌시아를 탐험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혼돈은 무작위가 아니며 열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과 자부심입니다. 거리는 우리에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타인의 몸짓을 읽고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현대성은 불균등하게 도래하고 기술은 누구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공존합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하는 스승입니다. 도시 전설, 숨겨진 의례, 혼란스러운 시장, 활기찬 밤 문화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도시는 존중을 요구하는 장소임을 드러냅니다. 모든 동네에는 비밀이 있고 모든 가족에는 사연이 있으며 모든 젊은이는 이 나라의 도시 정체성을 정의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타는 땅이자 가르침을 주는 땅이며 언제나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느낌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예술이고 삶은 도전이며 사랑은 외부에서 보기 드문 대담한 행위가 됩니다. 하루가 저물고 도시가 고요해지는 듯할 때 베네수엘라의 도시 생활이 단순히 거리와 건물의 총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돈, 열정, 역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숨쉬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모든 길목에는 저마다의 언어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으며
매일 밤 저마다의 위험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향기 속을 걷다 보면 어떤 여행 안내서나 다큐멘터리도 이 도시의 강렬함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상상하고 경탄하며 동시에 이곳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워할 뿐입니다. 불가능한 혼합, 민족, 인종, 그리고 전통 인간성을 집어삼키는 풍경과 혼돈과 열정이 숨쉬는 도시들을 지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이해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수세기에 걸친 이주, 정복, 노예 제도, 그리고 혼혈이 뒤섞인 용광로입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모든 곳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불가능한 혼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토착 유산은 땅과의 관계, 그리고 강과 산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인식되는 반면 아프리카의 영향은 음악, 신체 리듬, 그리고 축제 의식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인들은 법, 종교, 그리고 관습을 남겼지만 크리올족은 모든 것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외부인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냄새, 색깔, 소리가 혼돈스럽고 신비롭게 뒤섞인 동네와 시장에서 느껴집니다. 도시를 거닐다 보면 건물들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 오랜 세월 함께 어우러진 가족,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마라카이보에서는 모든 축하 행사에 맞춰 연주되는 북소리와 엄격한 규칙을 거부하는 춤에서 아프리카의 유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내륙으로 서쪽이든 동쪽이든 여행하다 보면 토착 관습이 살아 숨쉬는 마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산이나 정글에 숨겨진 작은 마을에서는 농경 의례, 사냥 의례, 그리고 조상의 노래가 일상생활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생존과 영성이 결합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어떤 실수라도 조상이나 땅의 정령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춤과 크리올 타악기 또는 토착민 노래와 현대 멜로디를 결합하는 등 전통을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혼합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음악과 춤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과 사회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 역할, 위계, 그리고 권한의 분배는 지역과 지배적인 문화 유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가부장제가 엄격하고 경제적 결정권은 연장자 남성에게 있지만 다른 가정에서는 존중이 더 수평적으로 공유되고 여성이 의식과 사업을 주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규칙이 공존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가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혼합은 성생활과 구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아프리카계 후손 지역에서는 구애 의식이 개방적이고 축제처럼 진행되며 음악과 춤은 추파와 유혹을 동반합니다. 토착민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신중하고 상징주의로 가득 차 있어 단 하나의 실수도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자유와 제약이 공존하고 욕망이 보이지 않는 규범에 따라 표현되며 평판이 사람들의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인에게는 이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규칙이 불문율로 정해져 있고 경험과 예리한 귀, 그리고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그 징후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제는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혼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프리카, 스페인, 크리올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부의 카니발은 마치 결합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의상, 음악, 춤을 선보입니다. 서부에서는 토착 수호성인 축제가 가톨릭 행사와 공존하며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갈등 없이 서로 어우러지는 행사를 만들어냅니다. 각 의식은 이야기, 가치관, 그리고 위계를 전달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영향을 융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혼합은 단순히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짓, 모든 노래,
그리고 함께 나누는 모든 식사에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논의할 미식 또한 이러한 융합을 반영합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토착 문화의 재료들이 어우러져 생존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요리들을 탄생시킵니다. 각 레시피는 이주, 적응,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이며 실용적인 것과 의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음식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드러내는 침묵의 언어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식사하는 것은 때때로 맛을 넘어선 의미로 가득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먹고 즐기고 생존하기 극한의 풍경과 혼란스러운 도시들을 탐험하다 보면 각 지역과 공동체를 특징짓는 음식에 푹 빠지지 않고는 베네수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이자 의례이며 저항의 한 형태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베네수엘라 요리는 수세기의 역사, 다양한 민족의 융합, 그리고 아마존, 안데스 산맥, 카리브해, 연안처럼 다양한 지역에 적응한 경험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아레파는 생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치즈, 고기, 콩 등을 넣어 하루 중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아레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예술입니다. 쌀, 잘게 썬 소고기, 검은 콩, 튀긴 플랜틴을 곁들인 파베yon 크리오요는 베네수엘라를 특징짓는 문화적 융합을 반영하며 특별한 날에 가족이나 사회적 위계를 나타내는 음식으로 제공됩니다. 음식을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만큼 물고기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변 지역 사회에서 수루비, 메기나 만세기 같은 어종을 잡고 손질하는 과정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어종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강렬한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잎채소에 넣어 조리합니다. 이 지역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국적인 과일들은 생으로 먹거나 발효 음료로 변형되어 낯선 사람들에게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재료 선택은 자연에 대한 존중, 이 땅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모든 방문객을 놀라게 하는 적응력을 반영합니다. 보존 방법은 생존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오늘날에는 원시적으로 보이는 기술들이 사용되었지만 그 기술들은 음식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기를 훈제하고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덩기줄기를 햇볕에 말리고 조롱박이나 나무통에서 발효시키는 것은 음식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풍미를 강화하고 전통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각 요리에는 가족의 비밀과 미묘한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음식을 차리는지, 빵을 어떻게 자르는지, 음료를 어디에 두는지 등입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들이 가정 내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내에서 존중과 지위를 결정합니다. 음식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과 공동체에 따라 신성하게 여겨지거나 금지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부 토착 마을에서는 특정 생선을 지도자나 무당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없이 먹는 것은 강의 정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 전통에서는 일부 뿌리나 향신료를 종교의식에만 사용하며 이를 오용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존경심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음식은 여전히 권력의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초대하고 누가 나누고 누가 음식을 제공하는지는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위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회적 도구로 이해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는 방식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베네수엘라 사람이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요리의 순서, 음료의 배열, 식탁에 둘러앉는 방식 등이 그것입니다. 플랜틴을 누가 먼저 자르느냐, 소스를 누가 먼저 맛보느냐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결정조차도 못마땅한 눈초리나 말없는 박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전쟁, 이주,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할머니의 이야기나 전통 노래처럼 강렬하게 전승되어 왔습니다. 전통 음료는 모든 식사와 함께하며 식사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발효된 옥수수로 만든 치차는 시장과 가정에서 모두 마시며 그 준비 과정은 시간과 정밀함을 요구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파펠론 콘 리모는 상쾌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파티와 모임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롬비아 동부 지역에서는 가족 행사에 수제 럼주를 곁들이고 아마존 지역에서는 발효 음료가 일상과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각 음료에는 저마다의 이야기, 비밀 그리고 경고가 담겨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음식이 어떻게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나로 묶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음식 축제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카니발이나 수호성인 축제 기간에는 요리가 집단 의식이 됩니다. 할라카 만들기 대회, 거대한 아레파 경연 대회, 이국적인 생선 시식 등이 그 예입니다. 요리는 이웃, 가족, 친구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노력이며 반죽을 치대는 방법부터 플랜틴 잎을 놓는 방법까지 모든 움직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은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생존, 회복력, 그리고 축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례와 축제, 베네수엘라 요리의 맛과 향, 그리고 비밀에 푹 빠진 후라면, 그 의례와 축제를 파헤치지 않고는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생존, 정체성, 그리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카니발은 단순한 의상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수세기의 역사가 융합된 것이며 다양한 민족과 신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뒤섞인 것입니다. 카라카스나 마라카이보 같은 도시의 퍼레이드는 언뜻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모든 동작, 가면, 북소리 하나하나에는 명확한 의미, 공동체를 조상과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는 땅과 연결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도시 카니발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평원과 아마존의 토착 축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노래, 북, 플루트는 참가자들을 통제된 트랜스 상태로 이끕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상태입니다. 각 의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를 기원하고, 수확에 감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청춘에서 청춘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의상은 단순한 미적인 의미를 넘어 깃털, 천연 색소, 목걸이는 가족, 씨족,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토착민의 전통을 탐구하는 만큼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의식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 사회에서 고대 언어로 된 북소리와 성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일상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인들은 아프리카의 영혼과 얽혀 외국인에게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관되고 강력한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축제 기간 동안 영적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며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관하며 누가 존경의 상징적인 희생을 바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의식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육체적 피로는 최면과 집단적 카타르시스의 일부입니다.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인문의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젊은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인내력을 시험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춤을 추고 목소리를 잃을 때까지 노래하며 실제 삶의 고난을 재현하는 시련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 그들이 받을 존경, 그리고 다른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신성함과 금기를 결합한 행위로 규칙을 어기는 것은 조상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될 수 있으며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성함과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역 축제는 미신과 축제를 혼합하기도 합니다. 일부 안데스 산맥 마을에서는 미사와 기후를 기원하는 춤이 결합되고 해안에서는 바다를 중심으로 행렬이 열립니다. 재물을 물에 던지고 향기로운 약초를 태우고 바람과 파도의 움직임을 신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방문객에게는 이러한 행동들이 기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사회에는 인간, 자연, 그리고 영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탐구하고 있기에 지역 축제는 공동체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각각의 축제는 가족, 이웃, 그리고 방문객을 하나의 사회적 구조로 묶어
결속력과 역사적 기억을 보장합니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재래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기억을 만들고 지역 정체성을 공고히 합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기억은 최소한의 변형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례를 바꾸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과 정확성은 참가자들의 에너지와 열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로 뭉치는지 보았으니 이러한 의례의 개인적인 측면 또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시선, 비판,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해석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아무도 규칙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얻고 유지됩니다. 모든 몸짓, 모든 움직임, 모든 음표에는 그 자리가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모르는 외국인은 춤과 노래 뒤에 숨은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잃은 관찰자로 전락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신앙, 마법, 그리고 비밀 풍경, 음식, 은밀한 순간들, 그리고 도시 생활을 탐험한 후 베네수엘라의 신비로운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곳 주민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법과 신앙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안데스 산맥까지, 평원에서 카리브해 해변까지 의식, 종교 관습, 그리고 신성한 물건들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매 순간을 결정합니다. 콘크리트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카라카스에서는 가톨릭 성인들이 아프리카 정령들과 어우러집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강, 언덕, 나무가 보호하거나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입니다. 대중적인 종교성, 앞으로 토착 마법, 그리고 미신이 뒤섞인 이러한 모습은 외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베네수엘라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의 끊임없는 존재를 이해했으므로 의식이 어떻게 보호하고 연결하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촛불, 북, 기도,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지역 전통에 따르면 특별한 힘을 지닌 물건들을 결합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돌, 조개 껍데기 또는 조각상이 새겨진 집들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강이나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바에는 출항하기 전에 정화 과정을 거치며 의식은 결코 생략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의식을 무시하면 불행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몸짓, 모든 기도, 모든 물건에는 명확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으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강, 호수, 산의 정령들은 세계관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오리노코 강은 강일 뿐만 아니라 강물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모든 폭포, 모든 위험한 구비에는 항해자들에게 경고하는 유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푸이에는 길을 잃고 공동체가 금지된 지역으로 여기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여행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산에는 토착 전사와 초기 정착민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산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의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설에서 사라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종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마법의 물건과 경고는 이러한 현실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부적, 그리고 나무나 돌로 조각된 형상들은 행운을 불러들이고 저주를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집, 사업장, 길가에 놓입니다. 어떤 물건들은 신성하지만 어떤 물건들은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모든 가족은 외부인과 공유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은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이라도 변경하면 전통만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경계는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역사와 환경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물건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우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마법의 역할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적 만남, 모든 상거래,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지역 문화에서는 보호나 위험 경고를 호소하는 몸짓, 말 또는 상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표지판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막대기의 위치, 양초의 방향, 특정 약초의 존재,
심지어 거리를 걷는 방식까지도 신앙과 미신이 결합된 의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공식 종교와의 융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앞으로 베네수엘라 종교 및 토착 관습과 공존하며 단일 의식의 가시적인 면과 숨겨진 면을 모두 부여하는 혼합주의를 형성합니다. 미세는 조상 영혼에 대한 기도가 포함될 수 있고, 카니발에는 악을 물리치는 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과 비밀의 이러한 공존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존중과 주의를 기울여 관찰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혼합을 이해하게 되었고, 신성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장소들이 지역 이야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굴, 산, 고목, 강에는 존중이나 위험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특정 지역을 수년간 피하는 반면, 어떤 공동체는 특정 의식을 위해서만 그곳을 이용합니다. 가이드 없이 여행하거나 의식을 무시하거나 이러한 장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전통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장소는 고유한 맥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해 말하자면 영혼과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글에서 목소리를 듣고 석호 위로 불가사의한 그림자를 보고 지역 주민만이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경험한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로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젊은이들은 보호나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지식 전수는 신앙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세대를 연결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베네수엘라가 결코 기록되지 않은 비밀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밀의 전수를 탐구하는 만큼 집, 가족, 배를 보호하는 의식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간단한 여행에도 준비, 기도, 축복, 그리고 특정 물건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여 노래하고 북을 치고 약초를 섞고 고대어로 들리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미신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과 협상하고 위험의 균형을 맞추고 안녕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언어입니다.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법, 신앙, 그리고 비밀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끊임없는 맥박입니다. 자연, 역사,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경험은 서구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존중해온 사람들만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폭발적이고 아름답고 위험하면서도 심오한 마법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맥박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드러내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가사의하고 강렬하며 매혹적인 곳으로 남아 불가능과 불가해를 동시에 목격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